선수들의 마지막 목표이자 희망인 올림픽. 김원기는 당당히 세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에게 하늘이 준 금메달의 영광. 하지만 라이벌이자 후배인 안대현에게 뜻밖의 패배. 이제 해냈구나. 이제 응? 올림픽 나와서 금메달 딸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죠. 인생이 바뀐 경기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안대현 선수의 그 야비한 반칙, 술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목 잡기 이런 것으로 제가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기술 써서 이겼다. 근데 상대는 뭐 그렇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만년 2인자에서 1인자가 된 안대현은 승승장구했지만 김원기는 선수 생활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선배를 이기지 못하면은 뭐 꿈이 없어지는 거니까. 후배를 만나면서부터 그게 좌절이 됐죠. 제 목표가 한마디로 꺾인 거죠. 운명의 라이벌이 27년 만에 만났습니다. 수백 년 동안 세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뺏고 빼앗겨야 했던 도시 마닐라. 16세기 스페인 초대 총독이 지었다는 요새에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불공정한 시합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그러한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적도 없었고 또 저로서는 그렇게 받을 만한 정말 기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원기 씨는 불공정한 시합에 대해 대현 씨의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현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84년도에 금메달 따고 와서 영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같은 체급이었기 때문에 오직 뭐 다른 건 없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 없다 보니까 내가 좀 그 변칙적 기술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괴롭히기도 하고. 1986년 경기 후 무려 27년 만에 첫 대면. 이거 뭐 고국도 아닌 이것도 타구에서 이렇게 형을 만나니 많이 서운했죠. 제가 이제 찾아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너는 그 얘기를 인제서 하냐? 형이 이렇게 서운하다 생각하니까 참 나도 마음이 무겁네. 경기할 때게 무참하게 반칙 쓰고 그렇게 막 나를 힘들게 했냐? 심판이 인정해 반칙이지만 심판이 인정 안 했다 반칙이 아니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이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형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참 그때 그 게임은 참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듣고 싶었던 사과 대신 항변만 들은 원기 씨, 마음이 상했는데요. 첫 만남부터 거센 공격을 받은 대현 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 이해를 안 되네 도저히.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때 그 게임은 끝난 게임인데 참 세월이 흘렀어도 그 마음을 닫지 못하고 열지 못하고 저렇게 하시니까 참 나 되게 서운한데 나도. 반칙을 했으면 했다. 그러면 정말 미안합니다, 형님. 정말 사과합니다. 그랬으면 또 선배로서 그래 하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무 못만다고 기분 나쁘네요. 김원기 씨의 칼국수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한번 제가 인사했죠?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김원기 선수라고. 올림픽에 금메달 받았다. 직접 서빙을 하는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 금메달리스트임을 알리며 서슴없이 다가갑니다. 금메달리스트 오면은 진짜 저 사람 맞아? 제가 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막 기뻐해요. 그래가지고 말해주면은 마음의 문을 확 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개업한 지 4개월. 선후배들은 모두 다녀갔지만 한솥밥을 먹은 대현 씨는 기별조차 없었습니다. 섭섭하지 나쁜 놈이 동고동락했던 선수 후배인데 정말 선배가 이런 거 하면은 와서 격려도 해주고 좀 응원도 좀 해줬으면 좋은데. 1984년 LA 올림픽.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 선수 김원기는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심도 지원도 없었지만 부상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세계의 강호들을 꺾어나간 김원기. 금메달은 남몰래 흘린 땀과 눈물의 대가였습니다. 이때 선줄 때게 땄구나. 단상에서 김용기 부를 때게 그때는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기쁨, 행복. 이후 국제대회에서도 연이어 승리를 거두던 김원기의 발목을 후배 안대현이 잡았습니다.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62kg급 국가대표 선발전. 1983년 이후 대결마다 승리를 거둔 김원기 선수. 올림픽 금메달 이후 기량도 절정에 달해 누구나 김원기 선수가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안대현 선수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신경전을 부추겼습니다. 또 순간순간 그렇게 반칙을 하니까 제가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패배의 원인이 된 거죠. 반칙을 썼다는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어떤 흐름을 흐트르기 위해서는 나의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여서 숙이고 들어갔다든가 상대 팔을 많이 잡았다든가. 결국 안대현의 저돌적인 기싸움에 휘말린 김원기 선수. 금메달리스트의 자존심 때문에 전공법으로 승부를 내고자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대현 선수는 김원기의 그늘을 벗어나 1인자가 됐지만 김원기 선수는 곧바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후배인 안대현 선수에게 시합을 졌다.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창피도 했고 부끄러웠고 저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저를 낙인을 받았죠. 86 아시안게임 때 만난 아내와 결혼한 대현 씨. 세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라이벌 김원기 선수를 물리친 후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에 연이어 참가해 메달도 획득했습니다. 아빠 나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이게 이제 올림픽 동메달. 네. 동메달이고. 콜롬처럼 있어 여기. 볼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메달. 이걸 보면 이제 옛날 생각이 나죠. 옛날 생각이 나. 벌써 이제 힘들 때나 또 이렇게 보면은 새로 이제 용기가 나고 이런 하나하나 보면 나한테 피땀이 서려 있는 거니까 다 소중한 거죠. 올림픽 메달은 하늘의 뜻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은 참 그때 엄청 고생을 했어요. 김원기 선배를 이기려고 뭐 연습할 때도 그렇고 하여간 경쟁이 심해가지고 둘이. 김원기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안대현 선수도 꿈이 생겼습니다. 김원기만 꺾으면 금메달도 가능하다는 희망.
대현 씨는 김원기 선수의 모든 행동을 연구하고 주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장을 뭐 20바퀴 뛴다. 항상 앞에 가서 뛸래 앞에서 뛰고, 뒤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은 옆에서, 예를 들어 뭐, 60kg 들어 훈련한다. 난 70kg 들어 훈련을 했고. 좀 질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질리게. 첫 만남 후 말이 없는 두 사람. 첫 행선지는 필리핀의 백두산이라는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트레킹에 앞서 잠시 쉬는 시간. 어색함이 불편했는지 후배인 대현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거 아시고 형 마음 좀 푸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 너는 원래 성격적으로 보면은 상대방 마음을 너는 전혀 몰라. 너는 운동할 때도 그랬어. 정말 선배하고 시합할 때도 너는 인정사정 없이 달라들더라고. 그때 선배님하고 나하고 내가 선배님 못 이기면 나는 내 인생이 길이 없는데. 야, 그거는 너는 시합할 때 그래도 최소한도 A는 지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시합할 때 A가 어딨어 형. 그때 그 상황에서 형은 금메달 따고 와가지고 영웅이야. 나는 형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돼. 왜? 내가 형한테 라이벌이다 보니 나이 먹어서 이렇게 속내를 나눠본 적이 없는 두 사람. 보이지 않게 엄청 네가 막 나를 압박해 오더라고. 선발자 때 나는 형은 분석을 다 했어. 형 옆굴리기 할 때 왼쪽 못 돌려 오른쪽만 돌려 형은.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는 그걸 다 분석을 했어. 나쁜 놈. 아이, 그건 형. 시합이 끝났으면은 한 번이라도 형님 미안합니다. 우리 한잔 합시다. 나는 네가 먼저 그럴 줄 알았어. 왜? 나는 자존심 했거든. 난 선배고 이미 금메달 따온 상태에서 쪽팔리고 기분 나쁘더란 거야. 앞으로 너 선배 앞에서 꼬라지는 넌 끊어. 선업에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제는 서로 존중해 줄 때야. 너 뭐다? 너 운동부 세계에서 이러마 한 살 차이면 너는 그러니까 형이 발전이 없는 거야. 아유 내가 아주. 대화는커녕 긁어부스럼이 되고 말았습니다. 피나투보에 오르려면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해야 하는데요. 두 사람은 여전히 냉랭하고 서먹합니다.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기는 진흙길과 마찬가지. 엉키고 설키고 정해진 길이 없는 것이 똑같습니다. 잘못했다간 골에 빠질 수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길이 막 험막해가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드디어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600년 동안 잠잠했던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한 건 지난 1991년. 지금은 색다른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데요. 원기 씨와 대현 씨는 이곳에서 화해를 위한 산행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출발했지만 어느새 대현 씨가 앞장을 서고 원기 씨는 뒤처졌습니다. 그런데 슬슬 속도를 내는 원기 씨. 단숨에 대현 씨를 앞지릅니다. 왕년의 라이벌이자 후배인 대현 씨에게 뒤처지는 게 마음에 걸렸던 것. 우리 안대현 후배가 살이 찐 것 보니까 운동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아마 오늘 트레킹에서는 나한테 안 될 것 같은데, 아시안 게임 때는 날 이겼지만은 이번에는 나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27년이 지났어도 경쟁심은 여전한데요. 김학이가 선배한테는 질 수는 없죠. 그래도
대현아, 빨리빨리 하라고 뭐해? 빨리 와. 아직 까딱없습니다. 예, 한번 가보자고요. 예? 두 사람에겐 트레킹도 승부의 세계인 모양입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20세기의 폭발 중 두 번째로 큰 분출로 50억 톤의 용암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아직도 화산재가 날리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 땅에서는 지열.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현 씨는 어느새 뒤처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착한 대현 씨. 이번에는 원기 씨가 먼저 말을 붙여봅니다. 아니 나보다 한참 뒤쳐진 거 보니까 옛날에 국가대표 할 때도 내가 너보다 체력이 좋았지 않니? 체력은 내가 좋았는데 형이 지구력이 좀 좋았지 그래도. 뭘 그래. 내가 런닝 할 때도 산악훈련 할 때도 항상 어느 정도 너보다 앞섰잖아. 몰라지 그거. 내가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 형이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나한테 정신적으로 진 거 아니에요. 형이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게 정신적으로 진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 꺼낸 얘기가 가시가 됐습니다. 거리가 좀 채 가까워지지 않는 두 사람. 그때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정상에서는 비가 쏟아지는지 하산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의 트레킹도 멈춰야 하는 상황. 대현 씨가 앞서가던 원기 씨를 불렀습니다. Po, hindi na po pwede dahil malakas po yung ulan sa crater. Delikado po kasi malakas po yung ulan doon. 아니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봐 저기 지금 가득해 오잖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잠깐 더 올라갔다 오죠. 여기가 화장기인데요. 빨리 내려가야 된대야. 지금 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여기 온 김에라도 정상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산 여부를 두고서도 엇갈리는 두 사람. 원기 씨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후배인 대현 씨가 따를 수밖에요. 그런데 뒤따르던 대현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네. 오랜만에 운동을 하니 무리가 온 건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라도 짚고 올라가야 돼. 괜찮으시겠어요? 뭐 오기야지 올라가야지 끝까지. 대현 씨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원기 씨이기 때문이죠. 메달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선수 시절 대현 씨는 원기 씨에 이은 2인자로 원기 씨는 늘 이겨야 하는 상대였습니다. 올림픽 메달도 먼저 걸었던 원기 씨. 이번에도 정상에 먼저 오른 건 원기 씨입니다. 피나투보 화산 정상엔 폭발로 생긴 칼데라에 물이 고여 호수가 생겼는데요. 대현 씨는 그때처럼 원기 씨에 이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고 환상이구만. 이런 걸 언제 봐. 날씨에 따라 호수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다행히 선명한 비치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연아! 먼저 와서 미안해! 사랑한다! 원기형! 사랑해!
빵 좀 크게 드셔. 웃으며 말했지만 대현 씨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같이 말이야 올라오고 끌어주고 당겨줘야 되는데 그냥 혼자 뒤져 앉아다 보고 계속 오는겨. 그래서 내가 좀 짜증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운동할 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또 그러한 그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또 어떤 승부 근성이 발동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원기 씨에겐 왜 그렇게 깊은 앙금이 생긴 걸까요? 상패를 모아놓은 장식장. 하지만 레슬링과 관련된 것도 올림픽 금메달도 없었습니다. 뜻밖이었는데요. 금메달을 다 대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꿈 많은 후배들이 그 금메달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라고. 금메달의 영광이라고 해서 맨날 진열해놓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또 제2회, 제3회 어떤 금메달 딸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농가, 홀어머니의 6남매 중 막내인 원기 씨. 레슬링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로 국민 영웅이 됐지만 은퇴 후 생활은 험난했고 빚보증의 부도까지 생활고도 겪어야 했습니다. 월세방까지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비가 새고 이런 정도로. 그리고 호주머니는 돈이 없고 아내에게 봉급을 못 갖다 주고 너무 괴로워요. 금메달 딴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수십 번 이민 가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고. 고생 끝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요. 힘들 때마다 레슬링을 계속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력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고 공부할 때 우리 운동한 사람은 운동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맥관리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대현 씨의 일터입니다. 레미콘과 아스콘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별일 없지? 거기 몇 년만에 잡힌겨? 거긴 한 번도 안 그래요? 몇 년 전 지도자 생활을 그만두고 시작한 제2의 인생입니다. 내가 김홍희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꺾었으니 모두들 그에게도 금메달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86 아시안게임에선 은메달, 88 올림픽에선 동메달. 그것도 훌륭한 성과지만 대현 씨에게 원기 씨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김원기 선배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따서 은퇴를 했고 나는 이제 금메달을 못 따고 은퇴를 한 게 대해서 그거 부러움은 말로 표현을 못 하죠. 그게 참 항상 그러니까 가슴에 아쉬움이 남는 거죠. 하산길에 아에타족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에타족은 원래 채집과 수렵 생활을 하며 피나투보 화산 인근에 살았는데요. 화산 폭발로 많은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반가워. 아유, 반갑다. 안녕. 그래, 반가워. 반가워.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을 만나자 원기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놀아줍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자 못마땅한 대현 씨. 원기 씨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데다 어렵던 시절이 생각나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이 우리 문명석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 정도네요.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즐겁게 해줍니다. 어머니 세레나 큰딸이요.
꼭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하지만 일정이 먼저인 대현 씨. 갑시다. 아 그래?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 이거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고 가자. 자, 오 이쁘지? 아 부끄러운가 봐. 대현 씨는 저기- 일정 늦어지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인정에만 끌리는 원기 씨가 답답합니다. 세레나 슈퍼 모델. 아 가면 같이. 아. 결국 뒤늦게 하룻밤 묵을 숙소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피아또 하산해서 지금 내려오는 건데 여기는 피아가 없었어요. Umusok muna. Tapos hindi basta mga isang buwan yan yung palaging umuusok. Tapos yung tubig na yung ilog dyan, puro putik. Siyempre po malungkot kami kasi yung mga halaman namin, hindi na namin nabalikan. 화산 폭발로 2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미오토 할머니도 그중 한 분입니다. 피나 투보를 찾아왔다고 하니 아에타족의 전통 음식을 차려주겠다고 합니다. 부채질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니 오바지 하지 마. 오바지 하지 마. 아, 이 오바를 해야 돼. 어머니 감사해요. 여기 저 돼지 한 마리를 우리 때문에 잡았네. 바나나 잎에 밥을 넣고 돼지고기를 얹은 아에타족의 보양식입니다. Ito ay bulalo, ito ay buto, pinakulong matagal, tapa, ito ay maganda para sa katawan. 우리가 도가니탕이네. 도가니탕, 저 설렁탕. 예, 거의 그런 식이죠. 이걸 먹고 우리 올림픽 다시 도전 한번 해볼까? Ang pagkakakain na po yung ita, ganito po kinakamay, ganyan po kinakamay. Hindi po sila gumagamit ng kutsara. 근데 우리는 미안하지만 뭐 젓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좀 해줘. 어떻게 손으로 먹어라. 드세요. 젓갈을 좀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내가 그럼 손 내 입에 넣어줄게. 네. 내내 마음이 상해 있던 대현 씨. 원기 씨의 농담도 소용없습니다. 너도 한번 안 해볼 거야? 손으로? 안 해볼게? 드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최고의 영광도 누려봤지만 은퇴 후 많은 고생 끝에 겸손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깨달았다는 원기 씨. 아에타족의 풍습대로 손으로 먹기 시작합니다. 굿. 반면 매사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대현 씨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데요.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오랫동안 함께 선수촌 생활을 했지만 서로를 알 시간은 없었습니다. 라이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숙달이 안 됐지만은 한두 번 더 먹어보면 금방 숙달이 잘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가서 저도 이렇게 먹어보려면. 맛있고 귀한 음식을 앞에 두고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두 사람. 대현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만 갔고 너무 떠들면 동네 어르신들이 막 지천하고 뭐라 하고 꼭 그런 기분이야 여기가. 어렸을 때 너 많이 까불고 너 시끄러 소란 많이 피웠지? 가벼운 농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야, 너는 선수 생활할 때도 그렇게 게을러. 그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50인데 50에 맞춰서 수준 있게 대화를 해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데 그런 거를 가려서 할 줄 알아야지. 그 얘기는 이따가 집에 가서 해. 현실하고 가식이 너무 가식이 이렇게 가식적으로 뽑아야 하면은 이게 안 가는 재미없더래. 그래서 난 쭉 보면서 형한테 그런 얘기 많이 느꼈어.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숙소에 가서 얘기하고. 폭발한 대현 씨. 아니 그 찍지 마 자꾸 뭐 촬영까지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화해는커녕 새로운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나는 너무 가식적인 걸 싫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하나만 할 거 두 개 하려고 그러고 그분의 나는 옛날부터 그런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또 와서 직접 와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자꾸 번복되고 하니까 제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어쨌든 제가 선배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화가 나도 말을 하고 싶어도 그래도 선배 마음을 봐가면서 지금 우리가 20 몇 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나도 지를 모르고 지도 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진심을 보면서 내 어떤 마음을 표현해야죠. 이해와 화해를 위한 두 사람의 여행. 지역사회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레슬링 팀을 찾았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아이도 드물지만 대부분 맨발로 연습하는 아이들. 발목 부상의 우려가 높아 위험했습니다. Because I pity those kids because they don't really have shoes. Sometimes we cannot afford by my own pocket buy because it's too expensive. Don't cry. Okay. 울지 마요. 그런데 레슬링 팀의 대표라는 두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Oo, magka-rival sila. Pansinin mo, David is medyo maliit. Pero kahit maliit yan, yan ang tinatawag na namin sa kanya, the David and the Goliath. 킥복싱 선수 출신의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있는 두 아이의 지도를 부탁했습니다. Sino sa dalawang ito ang gusto mong turuan? 오케이. You can choose. 어디 선배님 누구 어떤 선수가 좀 마음에 드셔요? 더 빠르고 또 이렇게 다부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야무지대. 그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얘를 한번 오늘 같이 붙여보자고. 그래? 나 같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게임을 붙여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매트에 오르니 눈빛이 달라지는 원기 씨. 은퇴 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레슬링이지만 치열함은 여전했습니다. 훈련을 시키면서 아시안 게임 복수전을 생각하면서 시켰어요. 제가 제 나이에 이제는 선수처럼 안 되어도 샵할 수 없잖아요. 이게 5년 만에 매트에 선다는 대현 씨.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돼 몸이 많이 불었다지만 자세는 선수 시절의 날렵한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애들을 가르치면서 같이 게임한다는 게 너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서로 욕심이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한 번 라이벌은 영원한 라이벌인가 봅니다. Compete Thailand last May. 아이들 역시 수영장 한쪽을 빌려 연습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과 투지는 대단했습니다. Tapos yung Koreans, talagang yung paano umatak. Kasi kung maliit ako, dapat speed. Masaya. Tsaka tinuruan ako ng mga Olympic medalist, gold medalist. Kasi it's been an honor. 지도를 마친 후 이스마일의 집을 찾았습니다. 부장님들, 와 이런 골짜기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참 안 됐네. 와 물론 경치는 좋은데 너무 진짜 힘들게 산다. 와 이거 봐. 산동네 제일 꼭대기에 위치한 집. 살림은 단촐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혼자 산다는 17살의 이스마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 산다는데요. 친구를 사귀고 싶어 시작한 레슬링.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동신경이 좋아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I won silver, gold, and silver again and silver. 대현 씨는 아이가 기특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각이 자주 나겠어. Good memories and if achievements, yung mga pag may mga inuwi ako mga medal, certificate.
아버지가 안 계셔 지금은 메달을 따와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쉽다는 이스마일. 수마일 앞으로 꿈이 뭐야? Makahanap ng trabaho at saka maiyahan ko yung pamilya ko. Then, tsaka isa rin yung dream ko na makapaglaro sa Olympic. 열심히 노력하면은 꿈은 이루어지고 방법이 나올 거야. 희망을 잊지 마라. 어? 대현 씨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레슬링 선배의 마음으로 위로해줬습니다. 반가워. 원기 씨도 훈련 후 데이빗의 집을 찾았습니다. 반가워.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이빗의 가족은 11명. 어머니 앉으세요. 아저씨하고 레슬링 10남매 중 넷째인 데이빗이 레슬링에 재능을 보이지만 어머닌 걱정이 많습니다. Lungkot ako kasi kay gusto kong kon pero sport pero wala akong magawa dahil ganitong maraming 아저씨도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운동을 했어. 꿋꿋하게 정말 더 열심히 운동을 잘해야 된다는 거, 강한 정신으로 운동해야겠다는 것을 네가 잘 꺾고 해야 돼. 16살의 데이빗은 레슬링을 시작한 지 4년.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만큼 기량이 뛰어났습니다. 2 golds in Greco. Gold medalist 2 in freestyle in Greco. 그런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Pero kung nagtitraining kami doon kapag spar, kaya nalungkot ako kanina kasi natalo kang Ismail. 또 상대방에게 져봐야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단점인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많이 접은 사람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야. 올림픽 챔피언을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 날 시합을 앞둔 두 사람. 이제 앉아서 드릴게요. 물론이고 편하게 한잔 하시고. 옛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선수촌 생활을 하며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다투던 그 시절. 너 생각나냐? 시합 앞두고 나한테 술 먹인 거 생각나지? 그때 형 그래도 뭐 어떻게 맛있게 많이 먹었잖아. 형이 술이 약한 거지. 내가 볼 때는 우리 먹기는 많이 먹었지만 형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너는 안 먹고 나만 몽땅 먹여가지고 그때 6kg가 오버된 거야. 저녁 내 또 날밤 새고 저녁변이라고 혼났잖아. 아유 몰랐네 그렇게 이제 고생한지는. 지금 형이 얘기니까 알겠네. 너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알았어. 술 많이 먹여가지고 시합 네가 이기려고 그 꼼수 부린 걸 알고 있었다고. 형 그건 절대 아니야. 형이 오해하고는. 섭섭한 것이 또 생각나는 원기 씨. 하지만 대현 씨는 원기 씨에게 미안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금메달 딴 분을 이겨서 내가 더 아시안 게임이나 서울올림픽 때 좋은 결과가 났으면은 좀 덜 미안할 텐데 같은 저도 금메달 땄으면은 더 서로 참 좋았었겠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대결을 앞둔 두 사람. 내가 이 형한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원기 씨는 은퇴를 결심했던 그 시합 86 아시안 게임 선발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머리 딱 네가 바꿔 이렇게. 순간 이러니까 내가 꼼짝을 못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자존심까지 걸게 된 상황. 또 머리채.
이제 머리 채는 거 봤거든. 머리 채는 거 봤거든. 대현 씨가 당시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빠졌다. 빠졌어. 어디 갔어? 가서 봐.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거 늘어났어. 살아있네 아직까지. 네, 살아있어요. 지금 큰 세계의 대기를 앞두고 지금 워밍업 하는 거예요. 탐색전. 근데 지금도 여전하네요. 손잡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금세 상처가 날 만큼 격렬했는데요. 둘은 여전히 라이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제압시켜버려요. 힘을 못 쓰게. 그게 안 된 선수의 장점이에요. 그때 제가 이걸로 당했거든요. 드디어 데이빗과 이스마엘의 경기. 마치 자신이 경기라도 치르는 양 선수만큼 긴장하는 원기 씨와 대현 씨. 두 사람에게는 27년 만에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인 셈입니다. 게다가 실제 라이벌인 데이빗과 이스마엘. 하고 좋아 좋아. 스탠. 잘하고 있어. 데이비 잘하고 있어. 태클. 두 아이들도 질 수 없는 경기입니다. 그렇지. 옆구리. 좋아. 백 깔고.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대현 씨. 백. 좋아. 나이스. 체급이 더 높은 이스마엘의 공격 성공. 풋포이. 기어. 아이들의 공격 성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두 사람. 땡기고 머리 헤드를. 백. 풋포이. 오케이. 치열했던 경기. 이스마엘의 승리입니다. 오케이.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내가 이긴 것 같죠 뭐. 아주 이렇게 참 그래도 짧게나마 이렇게 제가 한 지도를 했는데 태클이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게임하는데 상당히 잘했어. 아주 베리굿. 데이빗 수고했어. 이야, 너는 한 체급이 한참 아래잖아. 그런데도 대단했어. 너무 잘했어. 네가 진정한 승리자야. 오케이. 아저씨가 올려주는 진정한 승리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그러면 너에게 승리의 영광이 있을 거야.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야, 참 잘 가졌어. 그 정면 태클하고 옆굴리기는 네가 아시안 게임 때 썼던 그 옆굴리하고 똑같았어. 대단했어. 선배님이 또 어떻게 짧게나마 지도했는데 얘가 상당히 좋아졌네 많이. 내가 그 아시안 게임 생각하면서 이겨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아니요, 선배님이 이긴 거예요. 아니요. 왜냐면 체중이 한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네가 승리자야. 고맙습니다. 그래. 27년 만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경기는 정정당당했고 승자도 패자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둘만의 어떤 그 선수생활 때 했던 열의를 오늘에서 또 이렇게 서로 또 보는 것 같아서 좀 기뻤고. 비록 졌지만 인터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경쟁자가 있기에 자기가 발전할 수 있었노라고. 안대현 선수 때문에 제가 더 발전했고 더 경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고맙기도 하다. 도무지 화해가 될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은 레슬링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1, 2. 서로가 서로에게 강력한 라이벌이었기에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 딱 잡고 하나, 둘, 멋있어. 셋, 살아있네. 넷, 다섯. 원망과 섭섭함은 뜨거운 20대를 함께 보낸 그리움이 아닐까요?
27년 만에 알게 된 사나이들의 우정입니다.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자.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영일만 태어나. 영일만 태어나.